4번입니다. 주택시장에서 그림과 같이 수요 곡선이 D0에서 D1으로 변하는 것은 몇 개인가? 주택가격 하락, 대체재인 아파트 가격 하락, 대출 금리의 상승, 지역 주민 소득 감소. 여기서 주택을 열등제라고 가정하는 겁니다. 건설 노동자 임금 상승, 아파트 건설용 토지 가격 상승, 주택 선호도 감소, 주택 가격 하락의 기대. 한 1분 정도 천천히 몇 개인가 한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1개입니다. 자, 지금 D0에서 D1으로 갔다는 것은 수요의 변화를 말하는 거죠. 곡선 자체 이동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곡선 상에서 이동, 그 다음에 곡선 자체 이동,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인데 특히 오른쪽으로 갔기 때문에 수요의 증가입니다. 그러면 주택가격 하락, 이거는 주택시장이라는 가정을 딱 했어요. 주택시장 입장에서 주택가격 하락은 수요량의 변화죠. 수요량의 증가, 수요량의 증가. 여기는 수요의 변화이기 때문에 틀린 거죠. 예. 두 번째, 대체재인 아파트 가격 하락. 한번 생각해 보면은 아파트 가격 하락 그러면 아파트 많이 사겠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주택은 안 사겠죠. 그래서 수요의 감소입니다. 대체재 그러면 가수가 플러스 이렇게 하자고 그랬죠. 대체재 그러면 가수가 플러스, 가격 하라니까 플러스라는 말은 같은 방향, 그래서 수요의 감소. 세 번째, 대출 금리 상승 그러면은 결혼해서 항상 금리는 부동산과 반대로 가는 거죠. 금리 상승이니까 반대로 수요의 감소. 그 다음에 지역 주민 소득 감소 했어요. 소득 감소 그러면 소득 문제는 정상제 열등제인데 정상제는 소수가 플러스, 열등제는 소수가 마이너스 아닙니까? 그런데 열등제라고 가정했기 때문에 소수가 마이너스다. 그러니까 감소와 반대가 되니까 수요의 증가죠. 그래서 이건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역 주민의 소득이 적어지다 보니 상대적으로 조금 가격이 낮은 주택을 많이 산다. 뭐 이런 정도 이해하시고, 소득이 많아지면은 정상제에 해당되는 아파트를 많이 살려고 하겠죠. 그런데 소득이 떨어지다 보니 주택으로 수요가 많아졌다. 뭐 이런 정도. 그런데 소수가 마이너스다. 감소의 마이너스는 반대로 가서 플러스 증가 해갖고 4번 한번 참고해 보세요. 그 다음에 건설 노동자의 임금 상승, 아파트 건설용 토지 가격 상승, 이 두 개 문제는 공급 문제죠. 그리고 공급의 감소가 되겠어요.
노동자 임금이라든가 건설용 땅 가격의 상승은 공급의 감소. 문제는 수요 문제니까 관계가 없다. 그 다음에 선호도 감소, 주택 안 살려고 한다. 선호도 감소. 그러면 수요의 감소죠. 예. 마지막에 하락 기대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주택 가격이 막 떨어질 것 같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더 안 사겠죠? 예, 그래서 수요의 감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림과 같이 수요의 증가가 되는 것은 지역 주민의 소득 감소에 해당되는 하나만 정답이 되겠습니다. 4번을 하면서 용어 문제는 수요 공급에 관련된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내용을 한번 가볍게 정리를 합니다. 이 용어 정리를 하는 것은 앞에 기본 강좌에 해당되는 우리 66강까지 강의를 했던 내용을 맨 끝에 자료를 제가 파일로 올려놨기 때문에 다운받으셔가지고 한번 쭉 읽으면서 총정리용으로 반복해서 보는 것이 시험 준비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제가 편의상 가수는 법칙이고 수가는 상식이다. 이렇게 편의상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서 가수라는 것은 가격과 수량과의 관계, 이게 먼저 나오고 수량이 두 번째 나온다는 거죠. 네. 그래서 가수는 법칙이다. 우리 수요법칙과 공급법칙이 있는데 수요법칙은 반대로 가는 거죠. 반비례 관계, 사는 쪽의 법칙. 공급법칙은 이제 같은 방향, 비례 관계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가격이 올라가면은 수요량은 떨어지고 가격이 떨어지면 수요량이 올라갔다. 이게 수요법칙, 반비례, 우하향, 수식으로 나올 때는 이제 마이너스가 있죠. 공급법칙은 가격이 올라가면 공급량이 올라가고 가격이 떨어지면 공급량이 떨어진다. 이렇게 같은 방향 플러스, 그 다음에 그림으로는 우상향, 수식으로는 플러스다. 이렇게요. 그리고 이런 법칙으로 나올 때는 양을 쓴다는 거죠. 예, 양을 쓴다는 것. 수요량 이렇게요. 공급량 이렇게요. 그 다음에 이때 가격은 자기가 살려는 물건, 자기 물건만 말하는 거죠. 다른 물건은 법칙으로 해당이 안 된다는 것. 다른 물건의 가격은요. 다른 물건의 가격은 대체재, 보완재 문제죠. 다른 물건은요. 그러니 수요량에 해당이 안 된다는 것. 그 다음에 가격의 상승, 하락을 말할 때 상승, 하락에 예상이 들어가면 이것도 심리 문제이기 때문에 양을 쓰면 안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수가는 상식이다 했는데 이거는 수량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가격이 뒤에 나올 때 이거는 실제는 상식이라고 표현했는데 여기 수요가 많아졌을 때, 수요가 적어졌을 때, 공급이 많아졌을 때, 공급이 적어졌을 때, 개론에서 수요와 공급은 양으로 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수요가 많아졌다 그러면 양은 거래량, 균형량, 교환량 이렇게 보고, 실제는 이 상식을 이야기할 때는 이제 균형을 말하는 거니까 수요가 증가했다는 것은 공급이 불변이라는 가정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 증가 그러면은 양의 증가, 수요 감소 그러면 양의 감소, 공급 증가 그러면 양의 증가, 공급 감소 그러면 양의 감소. 이렇게 풀고, 그 다음에 이제 수요 증가 그러면 가격이 이제 상식적으로 살 사람 많으니까 가격 올라갔다. 물론 이때 균형 가격입니다. 수요 감소니까 살 사람 적으니까 가격 떨어졌다. 이렇게 상식적으로 생각하자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공급 증가 그러면 매물이 많으니까 가격이 떨어졌다. 물론 균형 가격이에요. 공급이 적으면은 매물이 적으니까 가격이 올라갔다.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해서 가수는 법칙, 수가는 상식 해서 관계 4개. 다음 이제 균형 문제를 풀면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대체제, 보완제. 항상 대체제, 보완제, 그럼 대체, 그럼 바꾼다는 거 아닙니까? 보완, 그러면 같이 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대체제와 보완제가 나올 때는 물건이 2개일 때죠. 그래서 A, B를 말해요. 제가 이제 A와 B의 가격과 수요가 플러스다. 그래서 같은 방향이다. 가가 A의 가격과 B의 가격이 플러스다. 가가가 플러스다. 물론 이거는 수요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수수, A의 수요와 B의 수요가 마이너스다. 그 다음에 A의 가격과 B의 공급이 마이너스다. 가공이 마이너스라는 문제는 아직까지 우리 시험에는 안 나왔는데 언제든지 후보 문제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묶어서 대체제 그러면 4개를 딱 기억하고 이 4개 가운데 어디에 해당되는 거냐 해갖고 우리 앞에 기출문제 그리고 지문 연습에 제가 기출문제 33회 기출문제를 풀면서 뒤에다가 지문으로 정리를 했어요. 그러면 한 번 더 앞에를 확인해 봅니다. 대체제 그러면 가수가 플러스, 가가가 플러스, 수수는 마이너스, 가공이 마이너스 이렇게 기억하고 이거 이제 적용하는 연습은 앞에 지문을 통해서 확인을 하는 거죠. 만약에 보완제 그러면 반대로 가는 거죠. 가수가 마이너스, 가가도 마이너스, 수수는요 플러스, 가공이 플러스 이렇게 대체제를 딱 기억하고 보완제를 물을 때는 반대로 가자 이렇게요. 4번째 정상제 열등제는 소수 문제죠. 소득과 수요의 문제. 그래서 소득과 수요가 플러스다 그러면 정상제. 만약에 열등제 그러면 소수가 마이너스다 그러면 열등제. 그래서 이거는 소득이 10% 올라갔는데 수요가 20% 올라갔다. 그러면 정상제. 이게 플러스. 그러니까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방향. 간단한 겁니다. 소수가 플러스는 정상제, 소수가 마이너스는 열등제. 이렇게요. 5번째. 수요량과 수요. 이거는 이제 똑같이 수량을 말하는데, 물론 공급량과 공급을 말하는 것도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죠. 양이 들어갈 때는 법칙이다. 가격이다. 예. 그 다음에 수요, 양이 안 들어갈 때는 가격 외. 그러면은 말을 바꾸면 만약에 가격이 변했다 그러면 수요량, 가격이 일정했다 그러면 수요. 다시요. 가격이 변한다 그러면 수요량, 가격이 일정하다 그러면 가격 외가 변했다는 거니까 수요. 수요량은 그림으로는 곡선상, 수요는 곡선 자체, 증가는 우상향, 수요 쪽은요 감소는 좌하향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예. 그런데 이때 가격은 자기 물건만 말하는 거죠. 대체제, 보완제 가격은 수요에 해당이 된다는 것. 그 다음에 이때 가격의 상승, 가격 하락에 기대가 들어가면 심리가 들어가서 수요라고 해야 된다는 것. 이렇게 기억하고요. 수요량과 수요. 그 다음에 6번째, 유량과 저량. 그러니까 어떤 수량을 이야기할 때 기간을 말하는 것이 유량, 플로우라고 하죠. 시점을 말하는 것이 저량. 제가 기본적으로 4개를 이야기했어요. 첫 번째는 소득과 자산. 소득은 유량이라면 자산은 저량. 그런데 소득은 소비 더하기 저축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소득이 유량이면 소비도 유량이고 저축도 유량이죠. 그 다음에 자산은 자본 더하기 부채 해갖고 자산이 저량이면 자본도 저량이고 부채도 저량이다. 2번째, 임대료와 가격. 임대료는 유량이라면 가격은 저량이다.
세 번째, 생산량과 재고량. 생산량은 유량이라면 재고량은 저량이다. 네 번째, 신규와 기존. 신규는 유량이라면 기존 주택은 저량이다. 이렇게 하고, 주택을 이야기할 때 시점에 뭐냐면 존재한다 이런 말이 나오면은 저량의 공급량으로 하나 이제 숫자가 나왔을 때 조심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유량과 저량. 통화량은 저량이고요. 인구도 저량이다. 이렇게. 일곱 번째는 개별 수요와 시장 수요. 그래서 하나하나의 수요를 개별 수요라고 한다면은 그 개별 수요를 수평으로, 수직으로 합한다 그러면 틀리고, 수평으로 합한다 그러면 시장 수요가 된다. 그런데 이렇게 합하면은 기울기가 완만해집니다. 완만해져요. 그래서 개별 수요에 비해서 시장 수요는 탄력적이다. 이렇게 하고, 계산을 할 때 수식이 말하자면 P로 주어졌느냐 Q로 주어졌느냐에 따라서 만약에 P가 100 마이너스 2Q 이렇게 했어요. 이게 5배다 그러면은 전체를 곱하는 거죠. 이거는 P를 때는 이게 20이라고 하자고요. Q만 나누는 거죠. P일 때는 어떻게 한다? 이거 Q값만 나눈다라는 거 기억을 합니다. Q에 해당되는 이것만 5로 나누는 거죠. 그러면은 100 마이너스 4Q가 시장이다.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시장이 이렇게 Q로 줬을 때 100 마이너스 20P 했어요. 이게 5배 그러면은 전체를 5를 곱하는 거죠. 전체를 5로 곱합니다. 5배라고 하면은 그럼 따로따로 하는 거니까 500 마이너스 100P 이렇게 하는 것이 시장의 수요다. 그래서 개별과 시장과의 관계는 개별의 수평의 합이 시장인데 계산할 때 이렇게 P로 주어지면은 Q값만 나누고 그 다음에 Q로 주어지면은 전체를 곱한다. 이렇게 하나 계산법도 기억을 하시면서 수요 공급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 7가지를 정리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자료는 앞에 기본 강좌에서 이렇게 다운 받으셔서 한번 소리내서 읽고 옆에 박스로 정리된 것을 보시면서 반복해 보시기 바랍니다.